알겠다. 내 걱정 말고 아버지 병간호하고 엄마 식사도 잘 챙기고 이제 곧 20살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누구? 엄마? 어, 오늘도 혼자? 병원에서 밤 새신다네. 그럼 우리 집 가서 놀래?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는데. 게임도 좀 하고 자고 가라. 그럴까? 야, 니 오늘 좀 치네? 형님 실력 발휘 좀 했다. 니도 해볼래? 좋지. 아이고 내 새끼 집에는 들어놓았네. 아니 근데 이 자식은 엄마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민기야, 아유. 엄마 왔다. 어머니 과음하셨네요. 엄마 또 술 마셨나? 안녕하세요. 하지도 않네. 그래 얼굴 봤으니까 됐다. 엄마 먼저 들어갈게. 게임이나 하러 가자. 그래. 화장실 다녀올게. 화장실이 아닌 것 같은데. 뭔데? 그러니까 자고 있던 친구 엄마를 추행했다. 아이, 고닥시 발랑 까져서는. 아니에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 바퀴벌레가 있더라고요.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녀석이 잽싸게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간 거예요. 뭐? 바퀴벌레? 정말이에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어머니 몸 쪽으로 가더니 위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손이 쭉 뻗었는데 하필 민감한 부위였다. 참, 이걸 나보고 믿으라는 건지. 김미모 씨, 혹시 사건 당시에 바퀴벌레 보셨습니까? 자던 중이라 벌레는 모르겠고. 아니 깼는데 그 녀석이 제 몸을.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이고 하진이네 집 사정 딱한 건 알지만 거짓말하는 애를 용서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해주세요, 형사님. 네, 지금 윤하진 군이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정상환 변호사님, 강제추행죄가 이제 어떤 범죄인가요? 네, 강제추행이란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 강제라는 것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꼭 폭행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기습추행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피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쓱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이제 성립의 그 핵심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냐 아니냐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를 하게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에는 김미모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야, 근데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증인도 그렇고 그 입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입증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네. 이 범죄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죠?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들어가고 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네.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윤하진 군은 고등학생이거든요. 만약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미성년자인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강제추행죄는 원래 징역 10년 이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기도 하고 아예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25%가량이 기소유예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요. 지금 윤하진 군이 친구 엄마인 김미모 씨 방에 이제 벌레가 들어가서 그거를 잡으려고 따라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다. 좀 석연치 않거든요. 그렇죠. 또 하필 또 그 벌레가 친구 엄마 몸 속으로 들어갔다. 네. 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뭔가가 있다, 반전이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듭니다, 변호사님. 네, 느낌이 정확하십니다. 저도 윤하진 군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겁이 나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대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담당 검사님도 이제 이해가 계속 안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자 윤하진 군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 진실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제가 윤하진 군에게 지금 이 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를 당신에게 주겠다.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전과가 안 생기도록 해주겠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윤하진 군은 처벌받는 게 너무 무서웠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김미모 씨가 술에 많이 취해 보여서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고 깊게 잠이 들어있다고 판단하여 또다시 호기심이 들어서 네. 그 몸을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뒤늦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변호사님께서 뭐 피해자와 합의 잘 해주셨겠죠? 네, 다행히도 윤하진 군이 늦게나마 솔직하게 진실을 얘기하니 피해자 김미모 씨도 그래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처벌을 하고 싶겠니?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흔쾌히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피해자의 용서 있고 반성도 하고 있고 어떻게 윤하진 군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까요? 미성년자에다가 이제 조금 늦었지만 진실을 얘기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피해자가 용서까지 해주었으므로 법에 정해진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소유예가 되면 아까 전과가 안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소송 자체를 유예해 준다는 뜻입니다. 네. 형사소송 자체를 열지 않고 중단한다는 뜻이므로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이제 하진 군처럼 뭐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 좀 결과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기소유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갈 것이고 판결을 통해서 무죄 내지는 유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백 감형이 없으므로 상당한 벌금이나 혹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처럼 이렇게 법적 분쟁에 처하다 보면 사실 좀 무섭잖아요, 두렵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의뢰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 인간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이 AI가 법조인을 저는 대체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해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른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거짓말을 했다가 다시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번복이 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조금 불리한 그런 건 없을까요? 마지막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중간에라도 늦게나마 진실을 얘기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배우자분께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가 중간에라도 여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용서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용서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중간에 자백을 하게 되면 곱빼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사실 뭐 진실을 바꾸면 재판에 좀 혼란을 줬으니까 네. 이게 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처를 해준다는 말씀이셨고 네. 자, 저희가 이렇게 강제추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강제추행과 관련된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장님 드디어 프로그램 이제 5년 만에 코너가 생기셨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을 단 코너가 생겼습니다. 자, 이른바 김경진의 OX 법정. 빠밤. 효과음도 본인이. 제가 이거 애매한 사연을 가지고 OX로 풀어보는 법정인데요. 오늘 일단 준비한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죠.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게 됐는데 분위기를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춤추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게 됐고 아주 기분 좋게 잘 놀았는데 네. 이분이 다음 날 고소를 했습니다. 아. 이게 뭐 친하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스킨십을 한 건데 네네. 과연 이것이 강제추행에 해당이 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 오. 일단 저는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어떤 분위기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팔랜드 골프장 캐디한테 러브샷을 이제 강요한 것도 강제추행이라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네. 자, 만약 팔짱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하자고 강요하였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팔짱을 쓱 하니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그 당시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혹시? 또 있습니다. 예. OX 법정 두 번째 사연입니다. 술을 마시고 식당 현관 근처에서 배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지나가던 여성과 우연히 스치면서 엉덩이 쪽을 손으로 스치게 됐어요. 그 이 여성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네.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강제추행일까요? 아닐까요? 야, 이건 애매한데요. 이것도 X 하겠습니다. 오! 네. 제 생각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그냥 손을 움직이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한 경우라면 이걸 추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이것도 추행이면 우리가 지하철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선 손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녀야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고의가 아닌 것처럼 해서 이렇게 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서는 전부 이렇게 손을 들고 네. 손을 들고 타가지고 요 위에 그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을 들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제추행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도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살다 보면 진짜 한 번쯤은 본의 아니게 성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설령 잘못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실형을 받기도 하고 방금 사례처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기도 합니다. 범죄에 만약 휘말리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